여보, 오늘도 등산하러 나갔다 와야겠어. 동호회에서 단체로 간다고 해서. 그래, 다녀와. 미연아? 응, 방금 나왔어. 와이프는 늘 하던 대로 속아 넘어가네. 오빠 와이프는 진짜 순진한가 봐. 우리가 벌써 몇 달째인데. 하하, 그러게. 35년 동안 운동 한 번 안 하던 내가 갑자기 등산을 시작했는데도 일심을 안 하더라고. 와이프는 맨날 집에만 있어? 응, 나이 들수록 더 무기력해져서. 미연이 너처럼 센스 있고 매력적인 여자랑은 비교도 안 되지. 어제는 진짜 아슬아슬했잖아. 갑자기 전화가 와서. 괜찮아? 동호회 회식이라고 하니까 곧이곧대로 믿더라고. 의심이라는 걸 모르나 봐. 근데 진짜 괜찮아? 요새 와이프가 좀 눈치챈 것 같던데. 걱정 마. 그 사람은 내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맨날 집에서 반찬이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조심하자. 우리 다음에는 인천 말고 다른 데로 갈까? 좋아. 와이프는 어차피 내가 어디 가는지 관심도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된 김영숙입니다. 35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남편이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았거나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갑자기 등산을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등산 다닐까 하는데? 응? 갑자기 웬 등산이야? 요즘 건강도 생각해야 할 나이고 주말마다 산이나 다녀볼까 해서. 처음에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갑자기 건강을 챙기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던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어도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등산 정보 좀 찾아보는 거야. 35년을 함께 산 사이라 남편의 작은 변화도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 되어갔고, 퇴근 후에는 등산 동호회 모임 때문에 바쁘다며 집에도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호회 번개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산행 코스 정하는 회의가 있대. 주말에는 단체 등산 나가야 해서 아침 일찍 나갈 거야.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등산복을 사러 간다며 백화점으로 향한 남편은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 등산복과 장비들을 구입해 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등산은 장비가 중요하대.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입고 다닌대. 남편은 고가의 등산복만이 아니라 평소에 쓰지도 않던 화장품과 향수까지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꼼꼼히 스킨로션을 바르고 머리도 세팅하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나도 이제 좀 관리해야지. 3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검소한 편이었고 자신의 외모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간다며 나갔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한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죠. 보통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정상까지 올라갔어. 날씨가 너무 좋더라. 이제는 설악산도 거뜬히 등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산행을 다녀왔다는 남편의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땀에 젖은 등산복은커녕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났고 피부는 더욱 깨끗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산에 다녀온 사람처럼 흐트러지지 않았고 피곤한 기색도 전혀 없었죠. 여보, 진짜 등산하고 온 거 맞아? 그럼 내가 어딜 갔겠어? 이 사진 봐봐. 분명 산에 있었잖아. 남편의 대답은 늘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말마다 산행을 간다면서 손바닥에 굳은 살 하나 없었고 무릎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동호회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전에는 퇴근하면 늘 TV 앞에서 뒹굴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늦은 밤까지 메시지음이 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다가도 벨소리가 들리면 황급히 확인하러 가는 모습도 보였죠. 등산 동호회가 참 좋은가 보네. 그래.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남편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졌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멋진 등산복을 차려입고 나가더니 이제는 명품 시계와 선글라스까지 구입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수백만 원이 나오는 달도 있었죠. 이 가방은 뭔데 이렇게 비싸? 등산할 때 간단한 짐 넣으려고. 요즘은 다들 이런 거매. 턱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흰머리도 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에 메이크업은 필요 없을 텐데 비비크림까지 바르는 모습을 보며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여보, 산에 갈 때 화장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요즘은 남자들도 다 관리한대. 시대가 어느 땐데. 옷장에는 새로 산 등산복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등산복이 10벌도 넘었죠. 등산화도 여러 켤레.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벌이면 충분할 텐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의 체중이었습니다. 등산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 살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부는 더 좋아 보였고 얼굴은 더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몸무게는 왜 안 빠져? 근육이 생겨서 그런가 봐. 체지방은 줄었을 거야.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등산하고 온다면서 땀 냄새 한번 맡아본 적이 없었죠. 오히려 깔끔하게 씻고 온 듯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간다면서 등산 사진 한 장 없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인증샷 하나 없이 등산만 하고 오는 게 말이 되나요? 동호회 단체 사진도 없었고 정상에서 찍은 풍경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사진은 왜 안 찍어? 아, 운동할 때는 휴대폰 보기 싫어서.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허락도 없이 그의 행동을 의심하는 제가 미웠지만 도저히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든 척하고 남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늦은 밤까지 통화하는 모습,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보내는 모습,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울린 문자 소리가 저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지금 나올 수 있어? 밤 11시에 온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등산동호회 미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라니. 60살의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다니. 이전 문자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은 하나같이 수상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엔 더 멀리 가자. 오빠가 보고 싶어. 더 이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등산이라는 건 핑계였던 거죠. 남편은 이 여자와 만나기 위해 매주 주말을 비웠던 겁니다. 새벽까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던 상대가 바로 이 여자였던 거예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주말 남편이 등산 간다고 나설 때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등산 가야 돼. 응, 조심히 다녀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은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제는 낯선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랍장, 등산 가방, 옷장,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용기도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고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등산복을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울에도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등 좋은 산들이 많은데 굳이 경기도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쪽으로 가봐야겠어. 서울에도 산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 공기도 더 좋고, 거기 코스가 더 좋거든.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차를 뒤따랐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의 차가 성수역 근처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태웠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화려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등산할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멈춰주세요. 그리고 저 차를 계속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의 차는 경기도로 향했지만 산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가더니 어느 조용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카페 맞은편 건물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등산은커녕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커피를 마시고 3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다시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모텔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진실을 봐버린 지금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낯선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 35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모습을 다른 여자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사진과 문자 내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본 끝에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61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휴대폰 뒷자리였습니다. 남편의 비밀번호는 늘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바뀌어 버린 거였죠. 휴대폰을 열어보니 수천 개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 하나하나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오빠,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우리 다음에는 더 멀리 가자. 그래, 다음엔 제주도 어때? 문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셀 수 없이 많았고, 심지어 사진첩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자 내용을 캡처했고, 사진도 저장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꼼꼼히 정리했죠.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난 날짜와 시간, 장소도 전부 기록해 두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를 만난 뒤로 남편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브랜드, 고가의 등산 장비.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이렇게 사치를 부리다니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난 거지? 통장 내역을 살펴보니 퇴직금을 조금씩 빼서 쓰고 있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불륜의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남편의 휴대폰에는 미연이라는 여자와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 수십 개의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과 만남을 약속하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샀던 등산복 정말 잘 어울렸어. 고마워. 내가 골라준 거라 더 마음에 들어. 다음에는 더 예쁜 걸로 사자. 오빠한테 잘 어울리는 걸로. 문자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등산복 뒷주머니를 살펴보게 되었죠.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경기도의 어느 모텔. 등산을 간다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설악산 간다고 했잖아. 근데 이건 뭐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더 찾아보니 호텔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충주, 강릉, 출장이라고 했던 그 날들에 다녀온 호텔들이었죠.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등산도, 출장도, 동호회 모임도 구석구석을 더 뒤져보았습니다. 서랍 속에서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더 나왔고, 차 안에서는 그 여자가 두고 간 듯한 머리끈 발견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 주말마다의 등산, 늦은 밤의 문자들. 모든 것이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죠.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증거를 들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가슴이 떨려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왜? 나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하는데. 미연이라는 사람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문자 내역, 사진들, 모텔 영수증까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친한 동호회 회원이야. 그래? 그럼 이 모텔 영수증은 뭐고? 이 사진들은 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마디 사과가 전부였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만이 이 무거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렘 가득했던 연애 시절, 가슴 벅찼던 결혼식 날,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흑백 사진처럼 바래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증거들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고, 등산 간다며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60의 나이에 이혼이라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쩌죠? 이제 곧 결혼할 준호, 대학원 다니는 미란이.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하고 같이 살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이혼하자니 두려웠습니다. 그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 초반 다정했던 제가 출산 후 20년 동안 육아와 집안일로 자신에게 무관심했다고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처음엔 달랐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엔 내 얘기도 들어주고,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줘. 그런데 애들 낳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외로웠어. 그럼 나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다른 여자를 만나? 이제 와서 뭐라 해도. 미안해.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무관심했다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도 늘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챙기고 불편함 없이 살도록 했는데 더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무관심했던 걸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그게 불륜의 핑계가 될 순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결혼식 사진을 찍었던 사진관을 지났습니다. 35년 전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니.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은 지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혼 소식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저녁 준호와 미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미란아, 준호야. 너희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작은 딸 미란이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분명 오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란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간 단란했던 우리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 아빠를 가장 따르던 미란이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도망치고 싶었나 봅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미란이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등산 간다며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늦게서야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평소 술을 멀리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 우리 가족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결혼 상견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비 사돈을 만나야 할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죠. 준호야, 상견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결혼 미루려고 해요. 뭐라고? 은정이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아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더군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이제는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불쌍해서 어떡해. 애들은 어쩌나. 예순이 다 된 나이에 바람을 피우다니. 등산 동호회에서도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곳 회원들은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회원은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도 했습니다. 신랑 측 가정 사정이 복잡하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였죠. 아들의 인생에 이런 상처를 안겨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이제는 더 이상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없게 된 거죠. 남편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나 보더라고요.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달 하는 부부 동반 계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5 부부가 함께 해온 모임이었지만 더 이상은
그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개모임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영숙 씨 그래도 계속 나와요.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다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림새였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타인이 되어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문득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설렘 가득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35년을 살았던 부부가 이제는 원고와 피고라는 이름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겠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던 순간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위자료 1,8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가사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남편이 모은 재산의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무인 앞으로 하고 퇴직금과 예금은 절반씩 나누시면 됩니다. 남편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까요. 35년 동안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받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글자들 사이에 3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혼 때에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차가운 법률 용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이 돈이 35년 세월의 가치였던 걸까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 추억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돈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퇴직하고 함께 여행 다니자던 약속, 손주들 재롱 보며 노후를 보내자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금액들이 우리의 긴 세월을 너무나 쉽게 정리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돈다발을 건네며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재산분할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죠.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금 다발을 집에 가져와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밤새 그 돈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세어보면서 우리의 추억도 함께 세어보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사준 반지, 첫 아이 돌잔치 때의 설렘, 가족 여행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돈으로 정리되어 버린다는 게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공허한 승리가 있을까요? 이혼 조정기일이 끝난 후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러 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게. 됐어, 그만 가. 그래. 잘 있어, 당신도. 있지. 나 35년은 행복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35년의 세월도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 후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찾아왔고 미란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더 걱정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이런 걱정까지 해야 하는 자식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특히 준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 더욱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연이라는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간다고.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그토록 따르던 아이인데 이제는 연락조차 끊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양복들, 서재에 있던 책들,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 하나하나 치우면서 추억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작은 딸 미란이가 운동기구를 사다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거실 한켠에 러닝머신과 실내 자전거를 들여놓으며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어. 이런 거 사느라 돈 많이 썼지? 괜찮아,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미란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면서 건강관리해줘.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딸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효심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였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았고 점차 동네 뒷산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산책길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 가벼운 목례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혼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에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이 끝나면 근처 분식집에서 칼국수를 먹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을 따라 걸으며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변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새 좀 건강해 보여요. 며칠 전 미란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몇 킬로가 빠졌다고 했더니 미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혼자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는 혼자서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부부들을 보며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조금씩 담담해지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만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챙기는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하루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전화를 했고 미란이는 거의 매일 카톡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은정이가 같이 가고 싶은 식당이 있대.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 가보자. 엄마, 이제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 처음에는 자녀들의 전화가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을 텐데도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비 처가에서도 이해해 주셨다고 합니다. 미란이도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너무 외로워하지 마. 이제 엄마도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때? 자녀들의 격려의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강좌를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 퇴근 후의 산책도 이제는 혼자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예전처럼 가슴을 찢어놓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어느 날 준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혼하고 나서 벌써 반년이 지났더군요.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모습도, 마음가짐도, 생활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도, 혼자 먹는 식사도 모든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혼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결과일 뿐이었죠. 저녁 산책을 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마주 앉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게, 서로의 하루를 물어본 게,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게, 아이들 뒷바라지, 시댁일, 집안일, 그런 것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뒷전이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는 줄어들었고 남편이 새 양복을 입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오늘 머리 잘랐는데 어때? 아, 그래?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 남편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갔던 거죠.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던 모습, 주말이면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모습, 명절에도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던 모습.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겁니다. 부부란 매일매일 가꾸어야 하는 정원 같은 것인데 저는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관심이라는 물을 주지 않아 우리의 사랑이란 꽃이 시들어버린 거죠. 문득 신혼 때가 생각났습니다. 퇴근하면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날들, 주말이면 함께
영화 보러 가던 시간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밤새 대화하던 순간들. 언제부터 그런 시간들이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서로가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결혼 생활은 나무와 같아서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안에 잘못된 점들, 고쳐야 할 점들. 이혼이라는 쓴 약을 먹고 나서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이것도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등산 모임이나 분류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차가워진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잃어버린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으며 휴대폰만 보는 요즘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TV만 보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식탁에서 남편 혼자 밥을 먹을 때면 휴대폰으로라도 심심함을 달래고 싶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고 있어? 응. 혼자 먹고 있어. 이런 문자들이 오갔던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았던 거죠.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TV를 보거나 늦잠을 잤죠. 서로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끼니 때가 되어서야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반찬 맛있네. 그래? 다행이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남편이 새로운 옷을 입어도 머리 스타일을 바꿔도 무심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관심 없는 아내 곁에서 남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등산을 시작했을 때 단순히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대화가 필요했던 거겠죠. 요즘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 마음이 남편도 똑같았겠구나 싶습니다. 가끔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릅니다. 장을 보면서 예전에 남편이 혼자 장을 볼 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였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 사소한 일상의 공유도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멀어졌나 봅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지만 이런 깨달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외로움이 오히려 저를 더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상처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준호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더욱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깜빡하고 켜져 있던 형광등을 교체하다가 의자에서 넘어질 뻔도 했고,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찍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혼자 분리수거장까지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죠. 35년 동안 남편이 해오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반에 등록했는데 붓글씨를 쓰다 보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동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들의 말처럼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혼자여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자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럴 때면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퇴근 후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쓸쓸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가 하루의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소중합니다. 더 이상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제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때로는 꿈만 같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혼한 중년들의 모임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35년 연애하다 헤어진 것 같았죠.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만 견디면 괜찮아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죠.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에 나가 산행도 하고 때로는 같이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졌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들 그랬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모임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봐요. 우리에게도 제2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들 말대로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뒤돌아보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예순의 삶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제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하고 요리 교실도 다니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혼자였다면 시도하지 못했을 일들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방향을 찾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제 이야기를 올리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예순의 나이. 아직은 제2의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작은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시작했어요. 책과 함께하는 삶. 생각보다 좋답니다. 동네 작은 서점. 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서점 경영 관련 강의도 찾아 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서점을 차리는 것. 이제는 그저 꿈만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제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서점 관련 정보를 찾아와 주었고, 미란이는 책 추천 목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만들어가요. 아이들의 응원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독서도 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수첩의 서점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다른 서점들을 둘러보며 공부도 합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혼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픔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겠지만,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나만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남이 되어버린 이유, 그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 부족이었습니다. 일상에 지쳐 서로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부부의 정도 시들어 버립니다.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혼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결혼하신 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고민거리, 작은 기쁨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보세요. 남편들은 아내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칭찬해 주세요. 아내들은 남편의 노고를 인정해 주세요.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세요. 불륜이라는 선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후회만을 남길 뿐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보세요. 정 안 되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불륜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이런 것들이 쌓여 단단한 신뢰가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영숙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